right to know the truth. It belongs to 7 billion people. 외계인은 분명 존재한다고 믿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했습니다. To really believe that we're not the only intelligent civilization in the universe. 우주 SF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와는 조금 맞지 않았어요. 물론 영화에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들이 더 많았달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의 아쉬운 점들과 좋았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파보겠습니다. That truth will upend all established order across the entire world. 여러분은 지금 쭈라주는 류대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일단 스토리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 영화는 외계 생명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려는 자들과 그 사실을 국가기밀로 숨기려는 자들이 부딪히는 SF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입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마가렛은 캔자스시티에서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창가에서 빨간 새가 한 마리 날아 들어오더니 각성합니다. 갑자기 러시아어, 한국어는 기본으로 하고 전혀 안면식도 없던 사람들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Do not go back to the house. They found you. I don't know who you are, but they're gonna kill you.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다니엘 켈너는 워덱스의 직원으로 현재는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마가렛이 방송에서 외계어 ASMR을 막 날렸잖아요. 근데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수학 공식으로 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외계인에 대한 존재를 세상에 공개한다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두고 워덱스에 맞서 싸우게 되는 게 이번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IMAX 상영관에서는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SF 영화긴 하지만 우주 관련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대사와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아무래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작품이다 보니까 뭔가 비싼 상영관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이 영화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 영화가 조금은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영화 러닝타임 145분 중에 그러니까 9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미스테리한 말들과 설명되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요. 제가 그 요소를 다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30분이 나올 때까지도 저는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이게 다 해소가 안 돼서.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조목조목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살짝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영화를 보실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그 워덱스의 국장 스켈러닉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물체 있죠. 영화 내내 이걸로 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남의 몸에 들어가서 신체를 조종하기도 하고 특정 사람에게만 모습을 보이게 하기도 하고 또 정전된 방송실에 전기를 들어오게도 합니다. 또 군인들 앞에 이거를 내밀면서 흉기로 위협하기도 하고요. 대충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외계 생명체로부터 얻은 물질인가? 이 정도 추측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영화 내내 이 물질이 도대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 주질 않아요. 이걸 약간이라도 힌트를 좀 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니엘 켈너의 좀 서사인데 8년간 사이버 범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이 서사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서 계속 워덱스에게 쫓기고 쫓기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다니엘 켈러가 범죄자였다라는 사실이 이 스토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캐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보다 제가 좀 제일 크게 다가왔던 거는 당연 외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습을 한 그 외계인이 등장하는데, 물론 이 디스클로저 데이는 제목의 뜻처럼 폭로의 날, 우리는 과연 이 외계인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상황을 직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그닥 외계인의 모습이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알고 있지만 이 영화 전반기에 걸쳐서 좀 실제 있었던 루머를 그대로 영화에 차용했잖아요. 1947년 로즈웰 추락사건, 1965년 펜실베니아 킥스버그 추락사건, 그리고 1973년 닉슨이 공군기지에서 코미디언에게 외계인 시체를 보여준 도시전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 외계인의 모습까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알고 있던 모습으로 등장해서 몰입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뻔한 느낌이 살짝은 저는 들었는데, 외계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을 조금 더 보태자면, 아이가 겁먹을까봐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외계인이라면은 인간과 조우에서 막 미군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어야 했나? 이런 현실적인 좀 합리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영화에 몰입이 되는 거는 좀 사실이더라고요. 아쉬운 점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좋았던 점도 많았습니다. 액션씬이 없어요. 이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145분이 거의 스토리텔링 위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지루하게 흘러간다기보다는 좀 지루하지 않게 사람들의 그 미스테리한 문장들과 워딩들을 따라가면서 이걸 좀 추론해 가는 재미가 좀 은근 쏠쏠합니다. 근데 좀 빠른 템포의 영화? 혹은 좀 우주 SF의 좀 웅장한 미장센, 이런 영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에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 좀 루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좋았던 게 마지막 장면. If you do this, there's no one doing it. 진짜 그거는 제가 근래 봤던 영화의 결말부, 그 어떤 영화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부를 보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딱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루머로만 떠돌고 있는 이런 외계인 관련된 소식들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실제로 외계인이 나타난다면 이 지구는 어떤 분위기일까?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일까? 이거를 영화 결말부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재현을 해놨어요. 진짜 숨 막혀요. 저도 이 순간은 꼼짝 안 하고 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영화 이 후반부 30분은 정말 충격적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말부 부분은. 네, 뭐 정리하자면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는 호불호 없이 완전히 재밌는 영화라고 소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뭐 프로젝트 헤일 메리처럼 우주 SF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빡센 미장센, 혹은 요즘 시대에 맞는 좀 빠른 템포의 영화를 기대하고 가신다면 솔직히 실망할 확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그 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영화 감상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들,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외계인이 지구에 오면 어떡하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상상해본 분들이시라면은 이번 영화 분명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When Disclosure Day actually happens, we're going to have to accept we haven't been alone since the beginning of time.